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요즘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소변 색도 괜찮고 허리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 않나요? 병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고 피도 안 나오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신장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적어도 왜 뒤늦게 발견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신호가 시작되는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이 말 한마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도 크게 문제 없었고 소변도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던 순간 진료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투석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무 데도 안 아픈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참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면서도 힘들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서서히 막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는 한계에 가까워져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소변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 허리가 안 아프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라고요. 하지만 신장질환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늘 뒤늦은 병으로 발견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볼 것인가? 어떤 전문가는 수치가 떨어져도 나이 탓이라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그 조금의 변화가 10년 뒤 투석을 가르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환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불평 없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검사가 팝정이 될 수 있는지, 몸이 보내는 가장 작은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실수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신장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아무 느낌도 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의 불안도 조금은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신장은 이렇게까지 조용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위가 아프면 쓰리고 허리가 나가면 움직일 수 없는데 왜 신장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같은 의문이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신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는 장기입니다. 칼에 베이거나 염증이 생겨도 즉각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으로만 말하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그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집안의 하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물을 정화하고 필요한 것만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루 이틀 고장이 나도 집 안에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의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신장은 한쪽 기능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전체 기능의 60차 70%가 손상되어도 몸은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괜찮음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몸은 더 열심히 적응하려고 합니다. 소변량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다른 경로로 배출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검사 수치가 크게 튀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도 정상인데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적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조금 떨어진 수치는 지켜보자는 입장과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늘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기다려주지 않는 장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픈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기운 빠짐, 밤에 자주 깨는 변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쉽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신장의 경고는 늘 일상 속에 묻혀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조용한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은 발견되는 순간 이미 과거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아프기 전에 알아차려야 지킬 수 있는 장기입니다. 조금 후에는 이 조용한 진행을 더 늦추게 만드는 가장 흔한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생각이 왜 오히려 발견을 늦추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늘어날수록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늦게 발견되는 진짜 이유,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질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검사 수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진료실에 앉아있던 그분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6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생 병원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고 손주들 간식도 직접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병원에 오신 이유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평소보다 빨리 찼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고 본인도 그 말을 믿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기까지 몇 달을 더 버티셨습니다. 검사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소변도 큰 이상이 없어 보였고 혈압도 조절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는 동안 그분은 계속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질문에는 늘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고 약을 함부로 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주 흔한 조건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피로를 참고 넘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 정도로도 신장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그 정도가 문제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활 속에서 달아갑니다. 이 환자분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병 자체보다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도 많았고 다들 피곤하다, 다리 아프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변화도 특별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겁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 환자는 뒤늦게 온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온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요. 아프지 않았고 눈에 띄는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진료가 끝나고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이 한마디는 제가 신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요즘 몸의 변화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리의 무거움, 회복되지 않는 피로, 예전과 다른 밤의 리듬.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신장 질환의 가장 큰 비극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장 문제를 더 늦게 알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생각 중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늦게 발견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이 교묘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오래 잘못 믿어온 생각들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믿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했으니 괜찮다.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에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에서는 이 말이 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기준이 이미 넓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들이 연령, 근육량, 체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기능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토론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소변에 이상이 없으면 신장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색이 맑고 거품이 없고 양도 적당하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손상은 소변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변은 마지막 단계의 결과일 뿐, 그 이전의 손상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표시를 해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끝까지 버텨주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피로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요즘 좀 지치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경고는 묻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발견은 계속 늦어집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기 발견에 대한 시각은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조금 떨어진 수치는 지켜봐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개입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환자를 얼마나 오래 보아왔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일수록 조금의 변화를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신장 검사를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프지 않아서, 바빠서, 괜히 걱정될까봐 미뤄두지는 않으셨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신장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장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이유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장기이기에 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뒤에는 정상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함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검사 결과가 왜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 결과지에 정상이라고 써 있던데요. 그 한 줄의 단어가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됩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이 수치들이 기준 안에 있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 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함정은 더 깊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크레아티닌 수치는 낮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예전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검사 수치 변화는 오히려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치보다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검사보다 몇 년에 걸친 변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함정은 단백뇨 검사입니다. 단백뇨 없으니 괜찮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손상은 단백뇨 없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이미 필터가 많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수치를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씩이라도 나빠지고 있다는 말을 누군가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정상입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나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거리입니다. 어디까지를 경과 관찰로 둘 것인가? 어디부터 개입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에서는 조금 이른 개입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진 기능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숫자로만 판단하면 항상 늦습니다. 생활의 변화, 몸의 미세한 신호,
그리고 검사 결과의 작은 움직임.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진짜 상태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 후에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나는 몸의 아주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느끼고도 전혀 연결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조용한 경고로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보다 먼저, 의사보다 먼저,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 작아서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회복됐을 피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미세하게 쌓이고 그 결과 피로는 깊고 둔하게 남습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신장 관련 피로는 잠을 더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집중력의 변화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문장을 놓치고 대화를 하다 말이 헛나옵니다. 기억력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신장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환경도 함께 나빠집니다. 혈액 속 불필요한 물질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초기에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밤에 달라지는 몸의 리듬입니다.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고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예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났던 분들이 2번, 3번 깨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노화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장이 수분 조절을 예전처럼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류는 전립선 문제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밤류를 전립선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전립선 치료 후에도 밤에 자주 깨는 경우라면 신장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몸이 붓는 느낌입니다. 눈에 띄게 붓지 않아도 신발이 답답하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회복이 느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부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피로, 집중력 저하, 밤의 변화, 가벼운 부종. 한두 가지쯤은 요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묻히는 순간입니다. 신장은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나 좀 힘든데 혹시 알아채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께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신호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세한 신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밤에 시작되는 경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장 경고는 낮이 아니라 밤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의 변화를 가장 쉽게 무시합니다. 잠이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들면 원래 자주 깨지. 이렇게 말하며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밤에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수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새벽에 한 번 깹니다. 다시 잠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지나면 2번 깨고 꿈도 많아집니다. 몸은 분명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스트레스나 걱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변화는 신장이 수분을 균형 있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소변을 줄이고 잠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밤중에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물 섭취를 줄여도 밤뇨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물의 타이밍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밤뇨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전립선, 방광, 수면장애, 그리고 신장. 문제는 많은 경우 이 4가지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안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밤 신호는 다리에 느껴지는 불편함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다리가 묘하게 불편하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잠이 더 얕아집니다. 이 증상은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밤이 예전보다 길게 느껴지시나요? 깊이 자는 시간보다 깨있는 시간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건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낮에는 참고 밤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환자들이 밤이 불편해졌다는 말로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꽤 진행된 뒤에야 말이죠. 이 이야기가 괜히 불안을 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밤의 변화를 조금 더 일찍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가 아직 남의 이야기일 때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밤의 경고와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왜 다리부터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신장이 약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의외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연결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근력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깁니다. 신장과 다리는 의학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낼 뿐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전해질 균형을 관리합니다.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묵직한 느낌이 들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나 관절 문제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빨리 지치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논의됩니다.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인가 아니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인가? 문제는 2가지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하나로만 단정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다리 신호는 저림과 불편함입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다리가 묘하게 불편하고 자꾸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전해질 불균형이나 노폐물 축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거리에서 괜히 쉬고 싶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 변화가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은 각각의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피로도 흔하고 다리 약함도 흔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 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장기입니다. 그 균형이 흔들리면 가장 아래에서부터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신장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후에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투석이라는 선택지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알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석은 갑자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투석으로 가는 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은 어느 날 갑자기 0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피로와 밤의 변화, 다리의 불편함 같은 모호한 신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ES학적으로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일상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진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보상 메커니즘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몇 달 사이에도 상태가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점을 두고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잡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투석이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 경고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석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동반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함께 있으면 신장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경우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눈에 띄는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병원에서 조금 나빠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지는 않으셨나요? 투석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신호를 연결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투석으로 가는 길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길 위에서 특히 더 빨리 미끄러지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신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같은 속도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어떤 분은 빠르게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조건의 차이입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을 오래 알아온 분들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늘 압력이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은 통증 없이 조금씩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그럭저럭 조절된다는 말이 안심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신장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당뇨를 알아온 경우 수치가 안정돼 보여도 이미 내부 손상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무릎, 허리, 두통 때문에 약을 자주 드시는 경우 신장은 그 부담을 묵묵히 떠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용량과 빈도, 그리고 기간이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외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 염분, 약물, 혈압 관리가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강조됩니다. 고위험군을 먼저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고혈압, 당뇨, 잦은 진통제 사용, 밤뇨나 만성 피로 두 가지 이상 겹친다면 신장은 이미 추가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높은 분일수록 더 이른 시점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 아직 늦지 않았을까?에 정직하게 답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미 늦은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완치가 아니라 진행 억제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투석을 피한 많은 환자들은 신장 기능이 다시 좋아져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아서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대가 큽니다. 신장 질환은 속도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얼마나 일찍 방향을 바꾸느냐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신장 관리는 극단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몇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수분 부담에 약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염분과 단백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조건 줄여라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절제는 오히려 근력을 떨어뜨리고 회복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과 보조제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증상이 없어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시작해야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아프고 나서 하는 관리와 지금 하는 관리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꾼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약속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 왜 발견이 늦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왜 투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공포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장은 아프지 않아서 위험한 장기라고요. 통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참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기다리기보다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피로가 달라졌는지, 밤이 바뀌었는지,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지, 이 모든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변화이면서도 동시에 신장이 보내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언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신장 관리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들의 합의입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몸의 리듬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약을 하나 더 먹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투석실로 향하는 길과 일상을 유지하는 길은 이렇게 사소한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있다면 그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살피라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겁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신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면 그만큼 오래 버텨줍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도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몸을 조금 더 의식해 보세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다리가 얼마나 쉽게 피로해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데이 1입니다. 댓글에 데이 1 체린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뒤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 이야기를 함께 들어온 의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중요한 장기, 신장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